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나푸드 유저그룹, 네, 그래서 길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길동입니다. 네. 자, 요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네, 영상을 작업을 해보는데,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영상 튜토리얼을 만든 적 몇 번 있긴 한데, 대부분 소리 없이 하다가 소리를 넣어서 하려니까, 네,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네, 혼자 한다는 게 이게 좀 그래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자, 오늘 수업은 이번에 이제 퀴즈 코드 서밋의 네, 두 번째 네 파트를 맡게 될 헤어 파트에서 사용되게 될 주인공인데, 네, 주인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아마 헤어를 공부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해보고 오시면, 네, 헤어에 직접적인 도움은 아닌데요. 네, 모델링 공부도 할 겸, 네, 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튜토리얼로, 네,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요즘에 핫한 친구죠. 네, 핫한 친구. 네, 펭수를 가지고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을 하고요. 네, 간단한 채색만 할 거예요. 채색만 하고, 그 다음에 채색하기 전에 UV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튜토리얼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서 만들어 오시면 그 만든 모델링을 가지고, 네, 헤어 수업에 같이 사용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 놓은 김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네, 뭐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네, 해볼까요? 자, 일단 네, 프론트 부분에서요. 일단 정확한 그림이 좀 없어요. 왜냐면 EBS에서 받은 매뉴얼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으면 모르겠지만, 네, 인형 탈하고 실제 디자인하고, 네,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된 부분의 그 이미지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이건 누가 그린 거고, 그래서 이 느낌하고 컬러도 봤을 때 그렇고 얼굴 생김새도 좀 달라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쵸, 느낌 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이 조금 있는데,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눈동자의 차이도 있고요.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일단 매뉴얼에 나왔던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대략적인 모양을 잡고요. 어떻게 보면 캐릭터 모델링은 어느 정도는 감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제품 설계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의 감을 믿고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프론트에서요, 그림을 이렇게 화면에 당겨 오시면, 네, 이렇게 들어오고요. 아니면 이쪽 이미지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퍼러티를 줘서 약간 투명도를 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 정도 잡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돌려서, 네, 정면에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잘 맞지는 않고요. 한 4.5 정도면, 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프셋을 이용해서, 네, 잡아주려 합니다. 코 중심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성격이나, 네, 그런 것에 따라서 자구가 비대칭 경우가 많아서, 뭐 어차피 여러분들도 얼굴이 비대칭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잡고 하고, 뭐 측면에 대한 그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냥 사진들 보고 느낌 따라서 그냥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일단 오프셋을 좀 올려서 해주시는 게 좀 좋더라고요. 예전에 반반 했는데 다리 길이를 따져서, 네,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상태에 잡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하나하나 그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는, 네, 느낌만 낼 거니까, 뭐 캐릭터 특성상 이제 눈이 움직이거나 입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태에서 그냥 따라잡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도형을 가지고, 네, 진행하는데 도형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커지면 좀 나중에 모델링 하거나 렌더링 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의 그냥 개인적인 습관인데, 보통 큐브를 하나 꺼내면 이 큐브의 기본적인 사이즈가 200, 200이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실제로
캐릭터에 대한 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팽수가 2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 갖고 오프셋 작업 네, 이용을 해서 대략의 키를 맞춰주면 네, 어떨까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네, 맞춰니까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네, 그냥 기본적인 네, 도형을 하나 기본적인 도형들 프리미티브들을 하나 꺼내서 요걸 기준으로 잡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대략 90 네, 거의 이 친구가 원통이기 때문에 네, 뭐 레스로 할까 생각도 했는데 레스로 하면 조금 문제가 생겨서 거의 네, 해놓고 납작한 느낌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80 Z로는 80 정도 주면 네,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되겠죠. 좀 단축키를 잘 안 쓰는 습관이 있어서 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린가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엑스레이 체크해서 잡아주시고 형태 자체는 이렇게 거의 종의 형태라 그럴까요? 네, 오뚜기 형태. 그래서 일단 세컨트는 X는 일단 2개, 그 다음에 Z도 2개 정도 잡고요. 디스플레이서는 와이어프레임을 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도 Y는 3개 정도 잡으시면 대충 네, 위치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잡아주시고 에디테이블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밑에 길이만 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집을 네, 체크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잡아서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네, 좌우로만 네,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에서 프론트 사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네, Y축을 끈 상태에서 스케일을 조절만 해주시면 네, 대략적인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형이기 때문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밑에 나중에 모델할 때 귀찮아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바닥면은 네, 일단 버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이쪽 메뉴 서브디비전 메뉴에 들어가서 일단 면 하나씩 늘려줄게요. 그래서 스무스 서브디비전을 주고 OK를 해주시면 이런 형태의 느낌이 나오겠죠. 네, 약간 동그라지는 형태인데, 자, 이거는 이제 탑뷰에서 봤을 때 조금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라인을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자, Y축은 꺼줍니다. 약간 이렇게 부풀게 해주시면 네, 전체적으로 모양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모서리 내구탱이 잡아주시고 스케일로 네, 약간 좀 줄여주시면 전반적으로 좀 둥그런 느낌을 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동그라진 형태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머리는 더 동그랗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멘트리를 이용해서 네,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리 꺼내서 종속시켜 주고요. 시멘트리 X3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형태에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만 시멘트리에서 항상 클램프 포인트 온 엑시스 네, 딜레트 본 엑시스 해주시면 나중에 이쪽에서 면 생성되거나 가운데서 익스트루드 되거나 익스트루드 이너 같은 어떤 그런 명령을 할 때 네, 오리보다는 손이 덜 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저는 그냥 활성해 놓고 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네, 체크하시고요. 이따 얼마나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다가 얘기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한 땀 한 땀 네,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작업 방법 되죠. 선택,
이동.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네, 스페이스 키 네, 이용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줄여야 되는데 네, 어때요? 네, 시멘트리 이 부분이 켜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켜지지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이제 줄이면 어때요?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스케일이 조정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뭐 모델링 엑시스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켜놓고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세요. 네,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단. 네, 여기서는 이쪽을 중심으로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스케일 툴에서 모델링 엑시스에서 모델링을 X방향으로 네, 마이너스 100 주시면 축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네. 전체적으로 통실한 네. 그 러시아의 그 마로니카 인형인가요? 네. 정확한 이름을 저도 좀 헷갈렸는데 근데 그 느낌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느낌 살짝 올려주셔서 네, 전체적으로 요런 방사형에 대한 느낌을 해주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이 되는 형태들은 어떤 특정 지점에서 네, 특정 지점에서 그 각도를 잡고 그 방사형 느낌을 내주시는 게 원을 작업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 네, 그래서 약간 엉덩이가 나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약간 뒤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이쪽 뒷부분을 잡고 네, 얘도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키워주셔도 괜찮을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배도 어느 정도 나오고 엉덩이도 살짝 튀어나오게.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네,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일단 넣어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팽수된 느낌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네,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볼 때 약간 조금 얼굴이 누워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영업을 해주시고,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네, 위로 갈수록 이렇게 누워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서브 디비전을 와이어 밤으로 보시면 대략 이런 느낌 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내가 조금 다듬고 싶다면 네, 포인트로 갖고 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컬트에서 브러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스컬트에서 브러쉬는 꼭 스컬트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이 쓰셔도 상당히 재밌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안 움직이죠. 네. 자, 스컬트에서 쓸 때는 뭐 포인트 모드, 엣지 모드, 폴리곤 모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선택된 부분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모델링 툴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무스 툴 아니면 무브 그랩 툴 갖고 어떤 부분들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스무스 해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지게 됩니다. 근데 스무스 값이 좀 높아요. 그래서 스무스 값 세팅을 여기서 한 10% 정도만 주시고요. 네. 이렇게 시프트 갖고 다른 거 작업하시다가 시프트 갖고 살살 눌러주면 네, 조금 더 뭐 동그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 뒤통수에 이런 부분들 있죠. 네,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네, 시멘트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립을 갖고 해주시면 네, 모양 갖고 잡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스컬트 브러쉬를 스컬트에서만 사용한다 하지 마시고요. 브러쉬에서 사용하면 여러분들 되게 편하게 브러쉬 갖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몰핑,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몰핑을 작업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들. 네. 작업을 해주시면 형태 작업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러니카 인형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서브디먼 서페이스를 넣었으니까 네, 엑스레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앞뒷면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뒷면은 거의 안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면에 대한 부분만 일단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의 면을 잡아 주시고요. 앞에 부분면, 자, 여기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체크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 네, 안 하고 하면 뒷면까지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체크하면 앞면만 선택합니다. 가끔 이거 놓치면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한참 눈을 만들고 있을 때 뒤에서도 똑같은 눈이 생성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일단 익스트루드 이너를 한번 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파트를 만들어주기 위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질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다 일단 딱 던져 두시면 네, 이 부분에 대한 느낌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일단 뒤에 있는 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옵션에서 백컬링, 네, 단축키 NP입니다. NP 누르면 백컬링 뒤에 있는 부분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포인트 자체가. 네, 그러면 여러모로 편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이쪽에 포인트들 자꾸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동 시켜줄 때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동인데 화면상에서 봤을 때 이동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그대로 이동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어때요? 형태 자체가 비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곡선 자체가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동을 시킬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슬라이드를 많이 갖고 이동을 해줍니다. 네, 슬라이드를 가지고 네, 너는 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외곽, 요게 이제 흰 쪽 라인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흰색 라인으로 이렇게 얘는 네, 이렇게 작업이 되시고요. 필요하시면 네, 하나가 나중에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을 당겨서 저희 흰색 라인이 네, 이쪽 부분에 오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얼굴이 크죠? 네, 근데 이게 한번 중간에 선이 한 번 더 들어가면 영역이 더 넓어질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그런 형태로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을 일단은 익스트루드 해서 안쪽으로 한번 넣고요. 네, 다시 한번 꺼내주세요. 안쪽으로 한번 넣었다가 다시 한번 꺼내줍니다. 네, 살짝.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익스트루드 이너를 하시는 것보다 저도 고민돼요. 익스트루드 이너 하나 잡고 뒤쪽으로 한번 살짝 뺐다가 네, 익스트루드해서 네, 약간 스케일을 조절시킬게요. 스케일. 네, 결과적으로는 두 번이 잘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번이 잘린 형태에서 안쪽은 이제 들어간 형태.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지금 요 형태에서 그쵸, 베벨을 주시고요. 자, 여기서 베벨에서는 서브디비전을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라인 생기죠. 자, 그러면 이 라인을 잡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무브 스케일 로테이션 요 툴을 가지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네, 추가 그 루프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이용해 주시면 재밌는 표현이 되죠. 여기서 슬라이드를 Shift로 누르고 해주시면
이렇게 넣고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게 돼요. 보통 슬라이드는 이동을 해주는데 형태에 따라서 여기서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기에 대한 표현이 되죠. 네. 이렇게 넣었다가 그냥 조절 한번 해보시고요. Shift 떼고 이러면서 약간의 네, 베벨에 대한 느낌 같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 여기까지가 네,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UI 네, 글로우 셀렉션은 한번 확대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셋 셀렉션을 선택한 상황에서 다시 셋 셀렉션 명령을 주게 되면 네, 명령이 네, 개선이 되죠. 네,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 되죠. 업데이트.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네, 이 느낌하고 비슷하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뭐 필요하시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캐릭터 모델링은요,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형태가 틀린 걸 보이면 네, 보이는 안 보일 때까지 네, 계속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흐름 자체들을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부분 방향을 이렇게 맞춰주셔서 삐뚤거리지 않게 네, 흐름을 갖춰주면 조금 더 네, 깨끗한 느낌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펭수의 얼굴이 나타날 거고요. 얼굴이 잡혀지고요.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요? 찐빵 같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뾰족하다 그럴까요? 머리 느낌이. 네, 아마 요 귀마개 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시면 얼굴이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백컬링 다시 켜주고요. 자, 엣지에서 보시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네, 엣지를 잡고 살짝 내려주시던가 네, 아니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밑부분에 대한 느낌 네, 살려주시면 영역이죠. 검정색이 되는 부분 네,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대한 부분입니다. 눈에 대한 부분. 자, 눈에 대한 부분은 뭐 따로 분리를 시켜도 되고요.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걸 하나 갖고 다 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네, 지금 요 셋 셀렉션 된 부분을 일단 분리를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플릿을 이용합니다. 자,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지금 선택된 부분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스플릿 네, 해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원래 있던 친구요. 얘는 이제 스플릿 면이 분리된 친구. 여기는 원래 있던 친구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선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오브젝트에 있던 면은 지워주시고 자, 여기서 새로 생성되는 애는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멘트리는 하나밖에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시멘트에 여러 가지의 오브젝트들을 같이 반응하게 시키면 Alt G를 이용해서 그룹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 오브젝트들은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서 면을 하나 더 주려고 그래요. 네, 좀 잘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서브디비전 명령어를 한번 주셔도 괜찮은데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잘라지는 것들이 힘들죠. 그래서 원래 깨고 막 해야 되는데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그냥 루프 컷을 이용해서 네, 이 부분 한번 잘라 주시고요. 눈에 해당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잘라 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쉐이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체크해 주시면 네, 이 부분에 맞게 네, 곡률에 맞게 네, 이렇게 잘려집니다. 그냥은 체크를 안 하면 그냥 일자로 잘리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뀌어요. 근데 요걸 체크해 주시고 잘라 주시면 어느 정도는 서브 디비전에 대한 느낌을 가져가면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잘라 주시고 네,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 잘라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부분들은 네, 사이즈 0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이렇게 화면이 돌아갔을 때는 데폴트 프레임으로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보면 지금 이쪽이 어때요? 좀 삐뚤빼뚤해지죠? 네, 삐뚤빼뚤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드 이용해서 네, 저기다가 맞춰주시고요. 자, 이 부분이 좀 이쪽으로 오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 네, 그러면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네,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옮겨주시면 네, 눈 가운데로 올 수가 있겠죠. 네. 나중에 조금 차이 나는 거는 나중에 잡아주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에서 베벨을 이용해서 네, 눈 주변으로 확대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픽스 디스턴스가 있고요, 레디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프로포셔널이 있어서요. 프로포셔널 하면 이 부분을 대한 부분을 잡을 때 네, 이 두께 부분을 네,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더 올려주시면 더 두껍게, 그러니까 일종의 쉐핑의 역할이긴 한데요. 그 역할을 그냥 여기서 뎁스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운드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네, 확대 축소를 해주시면 탑뷰에서 봤을 때도 네, 제어를 같이 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겼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잡아주시고요. 분리를 안 해도 되는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저 얼굴 부분이 더 잡아야 되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네, 대충 느낌만 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외곽에 끝에 부분을 약간 Z쪽으로 안쪽으로 한번 넣어주면 네, 틈새를 내오는데 괜찮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얼굴이기 때문에 요 셋 셀렉션을 빼주시고요. 여기서 선택된 부분의 영역을 지워줍니다.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에서 봤을 때 네, 포인트를 잡고 이런 식으로 네, 위치를 잡아서 네, 빈틈을 메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눈을 만들 거예요. 눈을 네, 핸들링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겠죠. 나중에 요거는 한번 쓱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분리를 잘 안 하는데 네,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면에서요. 요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요 사각형에 대한 부분 있죠. 요 4개에 대한 포인트를 네, 요 눈 주변으로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네, 주변으로 일단 이렇게 맞춰서 특별한 부분은 없고 요쪽 중간의 부분만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잡으셨으면 요 4개의 면을 잡아주시고 익스트루드 이너를 한번 해주세요. 네, 눈에 맞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방법도 괜찮아요. 네, 여기서 익스트루드 이너 쭉 해주시고 여기서 사이즈를 000 네, 코디네이트에서 0으로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웰드를 해보입니다. 웰드. 네, 그래서 한번 바탕을 찍어주시면 네, 점이 하나로 네, 잡히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점을 잡고요. 이 점을 잡고 여기 돌 잡힌 게 있어요. 네. 이 점을 잡고 베벨을 이용해 주시면 이렇게
꽃이 피냐고 여기 서브 디비전이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자, 픽시드 디스턴스 기본값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는 0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일 올려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팔각형 구조의 면이 생깁니다. 네. 대부분 원형을 만들 때는 팔각형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편해요. 네. 그다음에 잡고요. 스케일을 이용해서 내 눈에 대한 느낌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근데 요 원 구조보다 약간 좀 크게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익스트루드 이너 한 번 더 해주시고, 자, 주변은 이렇게 놔두지 말고요. 주변으로 약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요. 조금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면을 부드럽게 생성하는데 도움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잡아주시고, 노멀 로테이션 하면 내가 이렇게 회전이 되기도 해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을, 네, 익스트루드, 친분이 없어서 약간만 모양만 수정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해주시면 좋고요. 네. 대부분 캐릭터들이 네, 우리가 3D에 할 만큼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감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익스트루드에서 안쪽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절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얘를 켜주시면 이런 식의 네, 눈인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타원을 하나 껴서 넣어 줄 거예요. 네. 슬라이드 네,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조금씩 손을 보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잡고 스케일로 좀 느려서 생각보다 네, 머리가 두툼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두 개를 같이 잡고 움직이셔도 돼요. 원래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쪽을 넣을지 이렇게 네, 여기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걸 다 당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눌러줄 거는 눌러주면서 머리 뒤통수 부분 네, 이런 거 같은 거는 이렇게 회전 툴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회전 툴로 하시되 네, 이 축에 대한 부분들 조절하셔서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제어하는 게 좀 수월해지죠. 그래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작용할 때는 어떤 그 라운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흐름을 맞춰서 해주시는 걸 유지해 주시는 게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나오진 않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면서 맞춰주시는 게 네, 좀 잘 나오게 되는 형태로 하는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하실 필요는 있어요. 때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소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네. 과감해도 생각보다 덜 과감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위해서 과감하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루프 엣지 컷해서 이 부분에 한번 커트를 해서 네, 약간 이쪽에 좀 잡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형태를 보면 지금 이쪽 부분이 약간 조금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이 부분.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안쪽으로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은 이 부분 네, 이 부분 살짝 뽑아서 이렇게 사각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네, 잡아보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들을 좀 접으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좀 삐뚤어진 게 있으면 네. 조금씩 잡으면서 네.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잡으면서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뭐 계속 변수들은 생기거든요. 특히 캐릭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할 수 없죠.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맞춰 나가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루프 컷 한번 주시고요. 이번에는 쉐핑 끕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 잡아서 살짝 안쪽으로 넣어서 네,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틈이 있는 것들은 네,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형태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는 원래 옆에 달려 있는 게 이제 리깅 할 때는 좋은데 펭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요쪽에 달려 있어서 이제 사람 탈을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면을 좀 분할해 주시는 게 낫긴 한데 자, 일단 면을 분할할 때 이 부분을 루프 패스컷에서 이 정도 네, 분할해 주죠. 이번에는 네, 쉐핑에서 살짝 켜서 네, 살짝 풀어주는 형태로 잡아주시고요. 자, 얘는 슬라이드를 해서 살짝 내려주는 방향으로 맞춰서 간격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용하면 이 부분이 중간에 있는 라인들이 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위치가 좀 변화돼서 어떤 포인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 엣지를 잡았을 때 보시면 뒤에도 그렇고요. 모양들이 조금씩 이상하게 라인들이 형성이 되죠. 뭐냐면 사이즈들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렬하는 부분이. 네. 그래서 여기서 엣지를 잡아주시고 X 사이즈 0으로 해서 딱 맞춰주시면 네. 뒤에 보이죠. 네. 아이소 라인이 이렇게 깨끗하게 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벗어나거나 살짝만 삐뚤어져도 이렇게 꺾여져서 보이거든요. 요게 이제 위치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정렬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눈치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잡고요. 여기는 이제 익스트루드로 해서 막아줄게요. 이렇게 원래는 막혀있는 게 이제 캐릭터 설정인데 탈인형 구조로 봤을 때는 여기가 안에가 뚫려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엣지를 잡아주시고 익스트루드에서 이렇게 내주십니다. 내려주시고, 내려준 상태에서 네, 마우스는 떼지 말고요. 여기서 마우스 떼지 만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줍니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렸다가 오른쪽으로 들어서 내렸다가 Shift를 눌러주고 마우스로 왼쪽으로 당겨주거나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앵글 값이 바뀌게 돼요. 네, 한 번 주고 또 한 번 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잡아주시면 네, 각도를 잡으면서 모양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다리가 나올 부분이고요. 몸통을 파티션으로 분리해도 되는데 그냥 분리는 안 하고 그냥 나중에 텍스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이 나와야 되는데요. 팔은 일단 우리가 지금 리깅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네, 요 앞에 있는 4개의 폴리곤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익스트루드 이너를 해줍니다. 자, 원형을 만들 때는 최대한 8개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포인트를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최소한. 네, 그 이상은 괜찮은데, 그래서 뭐 사각이나 오각이나 육각형 같은 경우는 형태가 이그러지거나 방향을 맞추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4개 폴리곤을 잡아서 인어시켜서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팔각형 형태가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기서 익스트루드 인어를 해서 잡아보면 이제 형태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서 겁먹지 마시고 조금만 내려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노멀 스케일이 있죠. 노멀 무브도 있고요. 자, 폴리곤 모드에서 노멀 스케일 해서 줄여줍니다. 자, 이러면 표면에 대한 네, 면을 평탄화시키면서 네, 이렇게 잡히게 돼요. 네, 그래서 스케일로 줄이는 거랑 틀립니다. 네, 노멀 면들의 이 방향들이죠. 면들의 몇 분가 한자로 얘기할 때 법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네,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법선. 네, 정성님이 예전에 알려주셨어요. 네,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노멀. 그러니까 폴리곤 면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 기준으로 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폴리곤 노멀 스케일, 노멀 무브, 네, 요 3개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한 4개, 네,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그냥 스케일로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팔 자체가 지금 약간 위아래로 네, 긴 형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자체도 이렇게 봤을 때 위치상으로 봤을 때 네,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정도 위치를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갈까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는요, 지금 4개 면을 선택했을 때, 네, 지금 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또 위치를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자, 그래서 지금 4개 면 이렇게 노멀로 조정한 것들은 대부분 평면이 돼요. 그 면의 위치는. 그래서 무브 툴에서 아니면 지금 움직여야 되니까 무브 툴이 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셀렉티드, 엑시스는 셀렉티드 기준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 방향. 네, 이걸로 노멀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면의 평균점에 네, 축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Y축으로 올리면 크게 문제없이 네,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도 마찬가지 저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네,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방향에 따라서 축도로 방향 바꿔주는 건데, 뭐 때로는 카메라 방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점 방향으로 내가 맞춰버리는 거죠. 이렇게 요점에서. 네, 그래서 이 시점을 갖고 내가 회전을 하거나 뭐 해야 될 때는 네,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월드나 엑시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자, 여기 엣지 선택하시고요. 좀 맞춰주신 게 좋아요. 자, 여기. 자, 요 선택하고 여기까지 이제 한 번에 같이 선택을 하면요. 여기서 눌러주고, Shift, 커맨드 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쓰신 분은 Shift 컨트롤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 커맨드, Shift 같이 눌러서 마지막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루프처럼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이용해서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 스케일 그래서 좀 이렇게 잡아주시고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약간 좀 뾰족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되 약간 길쭉이 형태 잡아주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익스트루드. 네. 그 다음에 스케일로 좀 줄여주시고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노멀로 해주시면 조금 더 방향성에 맞춰서 해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팔 길이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기서 루프 패스컷 한번 잘라 주시고요. 네, 한 번 더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엄지를 만들면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서 위치로 좀 올려주시고, 자, 이 부분의 폴리곤을 엄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드래그. 네, 나머지는 세부적인 거는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펭수 만들기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살짝 더블 클릭 살짝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필요하시면 이쪽에서도 루프 패스컷 한번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만들어 있죠. 눈. 자, 눈은 보통 스피어를 많이 이용을 해줍니다. 눈을 스피어로 이용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P 방향을 90도로 돌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스케일을 줄이시고 얘를 이쪽 눈 위치로 잡아서 나오게끔 해줍니다. 보통 캐릭터를 만들 때는 눈이 동그란 게 가장 편해요. 특히 3D 하는 입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반이 있던가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제작할 때 뭐 상당히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눈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 모드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 자, 오브젝트 모드는 이 프리미티브를 깨지 않아도 내가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왜냐면 이 오브젝트 모드는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이나 위치들을 직접 제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형태를 갖고 제어해도 네, 적용이 됩니다. 원래 이게 모델 툴라면 이 스케일을 조절하면 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아직 프리미티브이기 때문에 기본 도형이기 때문에 옵션이 살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도 이 옵션이 변하는 거지 이 오브젝트의 스케일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브젝트 모드를 해서 잡으면 자 코디네이터가 이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위아래로 줄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탑뷰에서 맞춰서 네, 각도를 이렇게 맞춰서 눈에 대한 위치 잡아주시고 회전도 이렇게 살짝 맞춰서 네, 위치에 대한 부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더 키우면 네, 더 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키워서 네, 스케일을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키울 수 있는 부분에서 네, 유리한 부분이 생기겠죠. 자, 재질 하나 만드시고 네, 얘를 넣으시면 자, 눈이 될 것 같고요. 시멘트리를 이용해서 자, 그냥 일단 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네, 지금 이렇게 엣지가 사는 거는요, 퐁이 이제 깨서 그래요. 아까 라인들을, 익스트루드가 아니고, 베벨을 줬을 때 이렇게 엣지들이 브레이크 퐁 쉐이딩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요거를 꺼주시면, 네,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일단 잡아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일단 이런 형태로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을 만들어야 되죠. 입은 네, 프론트에서 잡고 구조 자체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의 약간 올이 대한 부분 이렇게 앞으로는 좀 튀어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폴리곤 펜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네, 일단 여기서 시난 보디 태그에서 디스플레이 태그를 주시고 체크,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으로 바꿔주고요. 요거는 아이소팜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백컬링을 하면 뒷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잘 작업이 가능한데 뒷부분이 왜 보이죠? 네. 히든 라인으로 해서 네, 뭐가 투명하게 되면 좋으련만 네, 화면에서는 안 나타나고요. 네, 그냥 라인으로만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시에서 일단 여기서는 선택하지 마세요. 여기서 선택하면 그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네,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서 메시에서 크리에이트 폴리곤 펜을 하나 새로 생성합니다. 자, 폴리곤 펜 생성하시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일단 잡을게요. 폴리곤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포인트로 폴리곤으로 해볼까요? 네, 폴리곤 아니, 포인트 그 다음에 쿼드 스트립 체크합니다. 쿼드 스트립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사각형 하나, 위에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하는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그리지 말고요. 스냅을 한번 걸어주세요. 어네이블 스냅. 그 다음에 여기서는 3D 스냅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표면에다 그릴 거기 때문에 3D 스냅을 해주시면 좋고, 버텍스 스냅은 꺼주세요. 버텍스 이제 포인트마다 달라붙게 돼서 좀 귀찮고요. 여기서 폴리곤 스냅을 하면 오브젝트의 표면에 인식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넷, 셋,
넷,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끝나면 ESC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저 뒤가 있죠? 쟤는 이쪽으로 당겨서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네, 이렇게 표면에 달라붙어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폴리곤 펜이 괜찮은 게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있어요. 네, 뭐 브릿지라든가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프에서 반을 잘라서 네, 다시 폴리곤 펜 잡아서 얘네들을 위치를 약간 둥글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반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요. 시멘트리를 네, 할 겁니다. 일단 가운데 포지션은 0, X 사이즈는 0. 네, 이렇게 잡아주실 거고, 시멘트리를 따로 꺼내주세요. 네, 따로 꺼내서 네, 폴리곤 펜을 만든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면이 애매하긴 한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면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익스트루드 해주시면 어때요? 그대로 네,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쵸. 네, 그 다음에 우려했던 바가 생겼어요. 여기서 로프 컷으로 해서 요만큼 한번 잘라 주시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네, 여기는 네, 오브젝트로 해서 올려주시고요. 이를 포지션 0, 사이즈 0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네. 포지션 0, X0 맞나? 네, 일단 하고 네, 시멘트를 잠깐 끈 상태에서 자, 가운데서 익스트루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나요. 네, 아까 그거 여기서 이 부분 클램프 포인트는 엑시스하고 딜레트 포인트 엑시스 이거 체크하면 없어지긴 한데 네, 귀찮아서 그냥 지우고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해봐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네. Z 방향, 컨트롤 방향 이렇게 당겨 봅니다. 그래서 서브 디비전을 넣어보면 일단 이런 형태로 모양이 잡히게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네, 같이 잡아서 당겨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 넣고요. 여기서 이제 이 엣지를 네,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쪽으로 왔다가 다시 슬라이드를 줘서 갔다가 다시 슬라이드 줘서 왔다가 하면 네, 이 부분이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면이 잘못 형성이 됐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최대한 모양을 맞춰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서브형 칼 보시고요.
이렇게 해주십니다. 원래는 이렇게 잡고 이쪽을 뽑는 게 낫는데, 네, 이렇게 했더니 좀 여기가 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네, 이렇게 되고요. 멜트. 네, 이렇게 되면 좀 편해지거든요. 네, 여기서 사각형이 형성이 되니까. 네. 문제는 여기가 삼각형이 돼버려서 문제긴 한데, 네.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네, 면이 조금 더 사각형 형태로 골고루 잡히면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잘못 가면 돌아오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도 익히시면 좋아요. 이게 대부분 모델링에 하다 보면 수정하는 게 절반이거든요. 네. 잘못 만들었을 때 수정하는 부분들,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모델링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네, 도움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네, 뺨따구에 대한 부분, 거의 이렇게 둥글게 빠져서, 네, 이런 부분에서만, 네, 이렇게 흐름을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작업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랫입이요. 아랫입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건들지 말고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툴, 네, 이건 조금 쉽게 되겠죠. 블랙펜, 네, 쿼드 스트립. 잠깐만요. 이거를 어네이블 안 한 것 같아요. 다시요. 네, 스냅 걸어놓고, (3D) 스냅, 네,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서부터, 네, 그 다음에, 표면에 이게 저게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 네, 이렇게. 스냅에서 갖다 대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얘네들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면 선택해서 X0 사이즈 0 해서 딜리트해서 날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Alt G에서 그룹을 시켜주면 네, 입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안에도 뚫는 게 좋은데 네, 일단 생략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루프 패스컷 딱 잡고 이 부분을 살짝 앞으로 당겨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디스플레이 태그를 버려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일단 펭수에 대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네. 생각보다 못생겼죠? 네. 못생길 수밖에 없어요. 백컬링. 네. 여기서 조금 더 납작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스냅이 켜졌네요. 네, 그 다음에 뭐 굳이 필요는 없는데 네, 요 부분 귀마개 부분 네, 일단 갈게요. 발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자, 귀마개는 지금 요쪽에다 붙일 건데요. 이 부분 이 얼굴에 바디 여기는 페이스 이 부분에 요쪽 면을 두 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네, 네 개를 잡아줄까요? 네, 잡아주시고 여기 변경축에서 네, 워크플랜 변경축인데 Align 워크플랜 to Select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요 선택된 부분을 중심으로 네, 면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거는 그 면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월드 축에 대한 초록색 보이시죠? 네, 요거 여기 이렇게 초록색 보이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를 오브젝트에 맞춰서 전체 씬을 비틀어 버린 거예요. 네, 돌려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형태니까 여기서 콘을 놓을게요. 자, 콘을 놓으면 콘의 위치는 이렇게 형성이 돼요. 네, 사이즈 줄여보시고요. 네, 이렇게. 자, 그럼 기준이 저쪽에 맞춰서 이 위치는 네,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 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각도나 그런 거 맞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자, 다 끝나셨으면 여기서 네, 워크플랜 to Y 해주시면 이게 초기화가 됩니다. Y 방향이 위로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넓이, 깊이 잡아서 네, 이런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잡혀 있고요. 사이즈를 봤을 때 여기 있군요. 위치, 각도, 돌려주는 타입. 네. 요 동그라미, 여기 외곽에 있는 애 말고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를 일단 잡아주도록 할게요. 네. 높이. 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캡 보면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라운드 되는 부분. 네, 그래서 여기서 넓이, 깊이, 네, 깊이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해주시면 네, 이 부분에 대한 모양이 잡히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지금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네,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하이트에 대한 높이는 그냥 1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세그먼트는 8이니까 8보다는 좀 많게 네, 16 정도 돌려주시면 네,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C 해주시고요. C.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홍색 나눠져 있는 부분 있죠. 네. 이 부분 더블 클릭. 아까 했던 것처럼 베벨 주고 여기서 서브디비전 한번 체크. 자, 그 다음에 뎁스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래나? 네, 되죠. 네, 이렇게. 네, 얘를 만약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넣으면 자, 이렇게 잡히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축이 여기 있으니까 자, 보시면 지금 요 도나스 부분, 모르겠도 동그란 부분 네 있죠. 마찬가지 요 코너 선택해 주시고 이때는 Alt 키로 눌러 주세요. Alt 키로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토러스, 네, 토러스로 눌러주면 크기는 크지만 그 위치에 네 붙어 있게 돼요. 네, 이렇게 여기 보면 종속 관계가 되죠. 네, 순서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빼서 네, 토러스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스케일 조절해 주시면 네, 맞춰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파이프 세그먼트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의 세그먼트예요. 네,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요거는 한 8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 세그먼트 16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모양이 잡힙니다. 얘네 두 개 Alt G 해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주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토러스 네, 이걸 놔두고요. 얘를 어떻게 해요? 시멘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순서를 잡으면 양쪽으로 잡히겠죠. 네. 도너스에 대한 사이즈가 좀 커도 될 것 같아요. 파이프는 네, 줄여주시고 네, 파이프로 C에서 에디 테이블 해주시고요. 토러스를 네. 그 다음에 면을 둘, 셋, 넷 두께가 요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네, 두꺼워야 되니까 두 칸보다는 세 칸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토러스를 잡고 요 초록색을 잡아서 네, 이렇게 조금만 비틀어 줍니다. 이게 한 11도, 12도, 11도, 11도 잡아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면을 6개를 잡아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한번 해주세요. 조금만 네, 이만큼만 해주시고 여기 Z축을 잡고요. 그대로 빼주세요. 네.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해서요. Z축을 이렇게 싹 뭉개주세요. 네. 잠시만요. 왜 이렇게 됐지? 아, 네. 여기서 셀렉트 노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Z축을 잡고 납작하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한번 뽑고 또 한번 뽑아주세요. 여기서는 회전 네. 그래서
포지션 0, 사이즈 0, 삐뚤어졌어요. 네. Z 사이즈 0. 네. 이거를 월드로 해주시면 요때는 편해집니다. 이렇게 X0. 네. 그 다음에 지워주고요. 네.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엣지를 더블 클릭 이렇게 잡아주시고 회전을 시켜주죠. 이렇게. 이거는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 이렇게 회전 네. 되는 형태로 잡아주신 다음에 월드로 할까요? 네. 이렇게 약간 맞춰서 네, 잡아주시면 이렇게 잡히고요. 필요하면 여기서 네, 루프 패스컷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요 위에 3개의 면 여기까지 잡은 상태에서 노멀 무브를 해주시면 이렇게 위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들을 잡아놓고 자꾸 뒤가 선택이 안 되네요. 톨레란트 살라드. 네. 근데 지금 보면 정확하게 측면이 보면 네, 위치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병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뭐랄까요, 예쁘게 담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의지와 네, 눈대중이죠. 눈에 대한 위치, 크기 네, 잡아주시고요. 측면이 없어서 네, 이마가 좀 튀어나오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모델링은 대략 완성이 됐고요. UV를 피는 부분, 네, UV 피는 부분은 UV 피는 부분들은 네, 일단 얼굴하고 바디만 피면 되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은 기본적으로 네, 이 부분에서 바디 페인트 UV로 가시고요. 자, 그래서 얼굴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지금 정면이고 양쪽이고 양쪽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보통 캐릭터 리깅을 할 때는 같이 그냥 정면을 해버리는 게 나을 때도 있고요. 양쪽을 한쪽 만들어서 시메트리 살려놨다 시메트리 나중에 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메트리를 나중에 깨면 한쪽만 페인팅하면 나중에 시메트리를 깼을 때 이게 면이 양쪽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러니까 두 면이 양쪽 면이 붙게 돼서 한쪽 면만 텍스트 잡으면 반대는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디스플레이먼트하고 노멀면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노멀이나 디스플레이먼트를 예상을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양쪽을 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모든 부분의 시메트리는 일단 깨겠습니다. C 해주시고요. 네. 서브디멘 서페스는 C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얼굴에 대한 부분, 아이고, 얼굴에 대한 부분 일단 잡아서 서브디멘 서페스는 일단 꺼주시고요. 폴리곤면 전체 얼굴을 일단 선택을 해봅니다. 자, 얼굴을 이제 프론트에서 일단 보시고요. 프론트에서 뭐 얼굴이 크게 지금 뭐 입이 있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뭐 들어가고 나오고 한 형태가 아니고 거의 지금 가면 형태로 이제 평면적이기 때문에 네, 얼굴 이렇게 잡고요. 여기서 프론탈로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크게 문제 없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회전되는 걸 조금 덜 움직이기 위해서 자, 요 부분 네 부분을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네. 내기퉁이 네, 포인트를 선택해 줍니다. UV 포인트예요. 요 부분은 UV 포인트. 이거는 폴리곤 포인트고요. 요거는 UV 포인트입니다. 자, 이쪽에서 움직이거나 선택해야 될 때는 요 두 개를 갖고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UV를 언랩하거나 릴리스 UV를 할 때도 마찬가지 요 두 개를 사용하고요. 요거는 이제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쓰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게 같이 있냐면 여기서 UV 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폴리곤 포인트를 선택해주면 그게 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면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면이 선택이 되잖아요. 선택이 됐을 때 여기서 UV 폴리를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연관이 돼서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왜냐면 이제 UV 폴리곤은 뭐 UL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네. 루프 셀렉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루프 셀렉션 잡고 이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네, 연동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UV 포인트가 지금 4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릭스 UV에서 핀 포인트 셀렉션이 있어요. 지금 4개 포인트가 선택이 돼 있죠. 4개 포인트가 선택이 됩니다. 기억을 해도 되고요. 일단 내가 선택을 하면 얘가 어느 정도 잠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 포인트 셀렉션을 체크하면 자, 이 포인트는 고정이 되는 포인트예요. 나머지 부분이 펴지거나 네, 회전되지 않고 네, 면적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UV 폴리곤을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포인트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LSCM하고 ABF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릴리스 되는 UV를 이렇게 펴는 엔진인데요. LSCM은 일단 그 사각형 구조, 각진 구조에 좀 어울리는 형태고요. ABF는 약간 달걀형처럼 유기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ABF로 해주시고요. 네, 핀포인트 셀렉트 체크되어 있고, 그래서 어플레이 해주시면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펭수의 얼굴은 켜졌고요. 자, 옵티컬 랩핑 릴리즌 어플리 해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바디 있죠, 바디는 마찬가지 깼습니다. 바디 깼고요. 자, 헤드셋 잠깐 숨겨주고요. 입도 잠깐 숨겨주고 눈도 잠깐 숨겨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몸통을 봤을 때, 자, 몸통을 봤을 때 지금 들어가거나 어느 부분에 전체로 보면 이렇게 오뚜기 형태로 오뚜기 형태로 이제 심플한 구조죠. 그 다음에 튀어나와 있던가 들어가 있다는 구조들은 일단 면을 분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팔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죠. 그래서 몸통을 잡고 이쪽에서 루프 셀렉션을 이용합니다. UL 잡고 여기도 잡아주시고요. 네, 팔 부분. 그 다음에 UF에서 여기 선택, UF 여기 다시 엣지 잡았다가 스프트 누르면서 해주면 같이 이렇게 중복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시 엣지로 이제 경계가 잡았죠. 그 다음에 UF 하면 F 보면 여기 있죠. 필 셀렉션. 네. 그래서 갖다 대시면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엣지 모드로 갔을 때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Shift 눌러서 하면 이전에 선택된 거랑 같이 네, 활성화 되면서 선택이 잡혀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서 폴리곤을 잡고
그러니까 폴리곤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UV 폴리곤으로 잡은 상태에서 네, UV 폴리곤 네. 여기서 요걸 선택을 해 주셔야지 보입니다. 이쪽에서 UVW 태그를 선택해 주시고, 자 얘를 UV 폴리곤에서 일단 빼주세요. 이동을 시켜줍니다. 무브 툴, UV 폴리곤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해서 인버트 해줍니다. 셀렉트해서 인버트 해주면 반대편의 면이 생기죠. 네, 반대편 선택해서 일단 프로텍션에서 프론탈로 잡아주세요. 프론탈은 내가 보는 시점이 됩니다. 내가 보는 시점. 생각보다 많이 써요. 프론탈. 이거 어디다 쓰지? 뭐 보통 이렇게 돼서 프론탈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잡는데, 근데 생각보다 프론탈을 많이 씁니다. 요거 잡을 때요. 자 이렇게 잡고요. 요걸 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돌아가 있는 구조죠.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절개. 그러니까 전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 엣지에서 자 이 부분 선택하고 뒷부분 한번 칼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커맨드 시프트 같이 눌러주면 네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 이제 뒤에 잘라지는 메뉴고, 이렇게 잘리면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웃기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잡아서 칼집을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 칸 더 가도 돼요. 이렇게.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컬러를 많이 내야 될 때들. 자,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했으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셋 셀렉션. 선택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해서 UV 폴리곤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이쪽에서 파란 선택이 안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엣지 모드로 했을 때 엣지가 지금 잡혀 있는 게 활성화되어 있죠. 네. 등 쪽하고 머리 쪽 부분,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디 페인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잘라서 요 부분을 이렇게 쫙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껍데기 벗기듯이. 껍데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의미가 그 첩보 영화 보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거 벗겨내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무로 이렇게 펴서 하듯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엣지를 잡은 게 절개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UV를 필 때 이렇게 엣지로 경계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커팅되는 라인이라고 네,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포인트 놓고요. Shift V. 자, 일단 그림은 끌게요. 네. 여기서 V 하고 핀포인트 셀렉션은 네, 얘가 휘어지게 되거든요. 안 해주면. 그래서 일단 움직이게 될 포인트를 정해줍니다.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잡으시고, 그럼 여기서 핀포인트 셀렉트 되는 거고요. 컷 셀렉트 엣지라고 있죠. 네, 요 부분. 네. UV 포인트에서 포인트는 지금 핀포인트 고정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잘리져 있는 부분들은 네, 컷 셀렉트 엣지 해서 이걸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필 때는 UV 폴리곤을 선택하셔야 돼요. 네. 포인트는 기억하고 있고 엣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필 때는 UV 폴리곤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네, 요 두 개 체크가 되어 있죠. 어플리 해주시면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절개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등 쪽이고 이렇게 잡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옵티컬 매핑에서 어플리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쪽이 뭐냐면 팔이에요. 좀 이상하게 됐죠, 팔은. 자, 팔은 자, 요 부분에서 UF로 했을 때 요 부분이에요. 네, 요 부분 칼집을 내야 됩니다. 칼집을 내서 요건 어떻게 하냐면요, 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엣지 모드에서 여기까지 가주세요.
다음에 여기 여기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여기가 이제 칼집이 돼요. 자르는 전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V 폴리곤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프론트에서 프론트 한번 해주시고요. 릴릭스에서 얘는 핀포인트 셀렉션 필요 없습니다. 뭐 돌아가거나 상관없고, 그 다음에 컷 셀렉트 엣지, 지금 엣지로 잡았을 때 이렇게 잡히죠. 네, 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건 꺼주시고, 네, 어플리 해주시면 네,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엄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빈 다음에 잽싸게 딴 데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 선택하려면 힘듭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잡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잡고, 엣지 있죠? 네. 엣지로 잡고, 요거 폴리곤 선택이 해제가 됐네요. 잡아주고, 프론트 일단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잡히죠. 그 다음에 릴릭스 앱에서 컷 엣지 셀렉트, 자 이걸 선택했을 때 좀 이렇게 엣지가 잡히죠. 네, 그다음에 UV 폴리곤 선택을 해서 피셔야 돼요. 그냥 안 펴집니다. 요게 선택이 돼서 어플 해주시면 네, 이렇게 펴지죠. 자, 그럼 이쪽을 네,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럼 두 개가 어때요? 네,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펴졌죠. 근데 사이즈가 다릅니다. 왜냐면 이게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옵티컬 매핑에서 전체 선택하거나 아무것도 선택 안 한 다음에, 자, 옵티컬 큐빅, 옵티컬 앵글 있습니다. 이거 잘못 건드려서 큐빅 하면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펴줍니다. 난감해지죠. 네, 그 다음에 앵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열심히 폈던 게 돌아온 못한 물이 돼요. 그래서 릴리전 갖고 어플레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알아서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UV를 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이렇게 UV를 두 개 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핀 거는 뭐죠?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네, 다른 거는 뭐 셋 셀렉션 하면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몸통 대한 부분, 얼굴에 대한 부분, 네, 그런 것들을 피겨였죠. 핀 이유는 헤어를 작업할 때 텍스처를 기준으로 해서 헤어를 작업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모든 작업을 할 때는 UV는 기본적으로 펴준다는 개념을 갖고 작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꼭 피어서 하는 부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펭수 모델링은 여기까지. 네, 색깔 한번 간단히 넣어볼까요? 네, 몸통. 네, 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컬러 블랙 알파 그라디언트는 서클러로 해줍니다. 자, 그럼 얘를 자 잡고요. 스텝 잡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반대 인버트. 자, 그럼 요게 요 부분이 이제 눈이 되는 형태예요. 얘를 눈동자에 놓죠. 자,
시메트리일 때는 마찬가지 얘도 따로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메트리를 깬 상황에서는 네, 눈이 안 움직이는 상황이라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서 이를 잡고 오른쪽 버튼 피트 투 리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타일링 끄시고요. 네, 요걸 눌러서 스케일 조절, 이런 텍스처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겁니다. 모델 카피해서요,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몸통 간단하게 하려면 자, 여기서 이 부분 UF 선택 검정을 하나 카피해서요, 그대로 셀렉션 해주시고요. 얘는 약간 밝은색,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기본적인 컬러는 잡혀있겠죠. 눈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요 가시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 오시면 네, 기본적으로 모델링 공부도 하시고요. 네, 모델링 하시고 이걸 이용해서 헤어 공부하는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헤어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긴 할 건데 네, 기본적으로 펭수에 머리를 한번 심어보는 걸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작업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우리 코드 서밋 관련된 카톡을 통해서 네, 질문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